안녕하십니까. 컨벤션 기획사 2급 필기 2023년 모의고사 1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과목이 바뀌어서 컨벤션 운영 과목입니다. 모의고사는 3회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1회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벤션 운영은 31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일반적인 행사보험의 수혜 범위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 보험 같은 경우는 어떤 행사에서 요즘에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컨벤션도 마찬가지로 국제적인 행사가 시작되니까 그 여러 가지 수혜의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그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의 수혜 범위가 넓으면 비쌀 것이고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시면 행사의 취소가 됐을 때 보험을 받을 수 있는 부분 대체적으로 수혜 범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운영 인력의 상해 아니면 참가자의 상해 이런 부분들도 상해에 관한 부분도 보상을 해주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부서졌거나 어떤 빌려온 어떤 장치에 대해서 그런 배상 책임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재정적인 원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행사를 해서 손해를 입었어요. 손해를 입었어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보상되지 않은 그런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재정적 원인입니다. 어떤 그 행사를 진행해서 손해를 봤는데 그 나머지 부분을 배상하는 그런 보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32번 문제는 의전의 관례상 서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보통 요즘에는 여러분들도 뉴스를 접해서 아시겠지만 보통 우리는 의전의 실패는 행사의 실패다라고 할 정도로 의전이 굉장히 중요시해졌습니다. 국제회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의전이 상당히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회의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번부터 한번 볼까요? 남편이 국가대표로서 자격을 가지면 레이디 퍼스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남편이 국가대표예요. 대통령이에요. 그럼 영부인은 레이디 퍼스트에 적용을 받느냐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배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이디 퍼스트가 여성이 먼저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규칙이잖아요. 근데 어떤 대통령이다. 아니면 국가대표로서 참여했다라고 할 때는 레이디 퍼스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수행료 2번 수행요원은 해당 인사의 좌측 일보 앞에 간다라고 되어 있죠. 수행요원 같은 경우는 어떤 인사의 앞에서 간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보통 수행요원과 안내요원이 있어요. 안내요원. 안내요원은 앞에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수행요원 같은 경우는 뒤에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이 조금 틀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석은 항상 오른쪽이다. 3번은 항상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상석은 항상 오른쪽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여성은 레이디 퍼스트의 원칙이 적용돼서 여성은 항상 남성의 오른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행요원은 해당 인사의 뒤에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3번 호텔 객실 요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사를 진행할 때 호텔의 어떤 요금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잘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항상 매번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유럽식 요금 제도는 유러피안 플랜은 호텔 객실 요금의 조식
중식, 석식 중 일식 요금을 포함하는 제도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유럽식 요금 제도 같은 경우는 객실로만 구성되어 있다. 객실로만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식사가 포함되지 않은 요금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번이 틀렸습니다.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2번은 대륙식 요금 제도는 호텔 객실 요금에 간단한 아침 식사를 포함하는 제도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컨티넨탈 블랙퍼스트 플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예, 맞습니다. 미국식 요금 제도는 아메리칸 플랜은 호텔 객실 요금에 조식, 중식, 석식, 삼식을 포함하는 제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메리칸 플랜은 객실 요금에 삼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 복식 요금 제도 듀얼 플랜은 미국식과 유럽식을 혼합한 그죠? 채택하는 형태로 고객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가장 틀린 내용은 1번입니다. 그래서 유러피안 플랜 같은 경우는 객실 요금으로만 구성된 제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컨벤션 운영 과목에 이제 영어가 조금 포함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작년부터 이렇게 나온 문제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문법 문제는 거의 없고요. 보통 대화의 내용, 컨벤션과 관련된 대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 5문제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asically, we have a multi-purpose conference center with seating for over 700 delegat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멀티퍼퍼스 다목적용 컨퍼런스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700명의 참가자를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That's including the sitting in the auditorium. 오디토리움을 포함하고 있는데 Our main auditorium sits 500 people. 우리 메인 오디토리움 같은 경우는 500명의 사람을 수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700명, 메인 오디토리움 같은 경우는 50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So, 그래서 we could have all our 550 delegates. 그래서 우리는 450명의 참가자가 있습니다. If we had a full session of the conference, 이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풀 세션으로 해서 컨퍼런스를 개최했을 때 450명을 모두 수용할 수 있겠네요 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B는 컨벤션을 개최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일단 전체 참가자가 450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수용자보다 지금 회의실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죠. 수용하고 남는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Certainly. 예, 맞습니다. But we also have two fairly large conference rooms. 그리고 우리는 또한 두 쌍의 큰 컨퍼런스 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The conference rooms have a seating capacity of about 110 each. 이 컨퍼런스 룸은 각각 한 110명의 수용력을 가지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두 쌍의 그죠? 컨퍼런스 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다고 생각했나 봐요. B가 그죠? I see. 아, 그렇군요. We have folding door between the conference rooms. 우리는 컨퍼런스 룸에 폴딩 도어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폴딩 도어가 또 있어요. 예. 그래서 these can be opened up to form a single extra large room. 만약에 폴더를 걷게 되면 또 하나의 큰 회의실이 형성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B가 원하는 회의를 개최하기 공간이 부족하지 않죠. 너무 조금
그 본인이 행사하려고 하는 인원보다는 조금 큰 규모의 회의실이죠. 예, 그죠? 회의장 2개를 터서 하나의 회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벤션 센터에서 폴딩 도어를 거두면, 그죠? 또 하나의 회의 공간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죠? 2번이 가장 이 내용이 일치한 것 같아요. 110명을 수용 가능하고 방음시설을 갖춘 강당이 2개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일단 방음시설이라는 얘기는 안 나오죠. 그러니까 3번은 틀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컨퍼런스 센터는 최대 5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 보면은 최대 7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4번도 틀린 거죠. 예, 그래서 답은 2번이 맞겠죠. 예, 그래서 너무 크다고 생각했는지 지금 다시 룸이 몇 개 더 있는데 폴딩 도어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5번 다음 턴어웨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턴어웨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호텔의 룸 같은 경우는 소멸성을 지니죠. 소멸성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팔리지 않으면 그날 빈 채로 있게 되고 그리고 호텔의 손해로 고스란히 남게 되는 거죠. 예, 소멸성을 지니는 그런 특성 때문에 보통 호텔에서는 초과 예약을 받게 됩니다. 객실 수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을 예약하게끔 이렇게 이제 두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사람도 취소를 안 하고 모든 사람이 다 왔어요. 예, 그러면 객실이 모자라겠죠. 예, 그러면 이 턴어웨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죠. 예, 그래서 일단 초과 예약으로 인해서 객실이 꽉 찼어요. 근데 예약한 손님이 왔어. 그러면 객실이 모자라니까 다른 호텔로 안내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근처에 다른 호텔로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보통 예약된 호텔보다 좀 더 좋은 호텔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6번 다음 갈로 안에 가장 적절한 문장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영어 문제 같은 경우는 대화에서 이렇게 이제 해서 중간에 이제 어떤 대화 내용이 있는지 이런 유형들이 자주 출제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reception will be held today. 환영 리셉션이 오늘 열리게 될 것입니다. Do you want to participate? 당신 참석할 겁니까? 참석하기 원합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가 Yes, I'd like to attend it. 참석하고 싶어요. How much do I have to pay for it? 제가 얼마를 지불해야 될까요? 그죠? 얼마를 지불해야 될까요? All registered participants may attend it by free. 지금 등록된 참가자들은 전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도 됩니다. 그죠? It's included in the registration fee. 등록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갈로가 있어요. 오케이. 뭐라고 했어요. 예. Grand Ballroom. at Grand Ballroom. Grand Ballroom에서 열려요. 힐튼 호텔 at 7 p.m. 힐튼 호텔에서 저녁 7시에 그랜드 볼룸에서 열립니다. 예, 그러면 B는 어디에서 몇 시에 열리냐 그거를 물어봤을 것 같아. 그죠? 예, 지금 갈로 안의 상황을 봤을 때 B가 Thank you for your information. 정보 감사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어디에서 몇 시에 열립니까? 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이제 그 답을 찾으면 되겠죠. Do you have any dress code for reception? 지금 리셉션에 드레스 코드 있습니까? 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 갈로 안에 들어갈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Do you have any special plan for tonight? 오늘 특별한 계획 있습니까? 라는데 이것도 틀렸죠. 그죠? Do you know the date and the venue? 당신 알고 있나요? 날짜랑 메뉴, 장소 알고 있습니까? 날짜랑 장소 알 수 있습니까? 날짜는 오늘 열린다고 제일 앞에 되어 있으니까 약간 이게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넓은 범위인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아닌 것 같아. Do you know the time and the venue? 시간과 장소. 시간과 장소는 어디입니까?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죠?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3번과 4번이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은 7시고, 그죠? 장소는 그랜볼입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서비스 방법인 러시안 서비스의 특징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러시안 서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프렌치 서비스, 아메리칸 서비스, 플레이트 서비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그런 서비스들이 전부 다 러시아에서 기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테이블 매너라든가, 그 다음에 모든 어떤 서비스의 기본은 러시아에서 이렇게 건너왔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러시안 서비스다 이러면 보통 이제 전형적인 연애 서비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러시안 서비스는 2번 전형적인 연애 서비스다, 기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번에 일품 요리를 제공한 전문 식당에 적합한 서비스다라고 되어 있죠. 보통 우리가 고급 서비스, 일품 요리, 전문 식당 이렇게 하면 프렌치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주방에서 음식을 접시에 담아서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플레이트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 플레이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메리칸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랑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접시에 담아서 제공하는 플레이트 서비스 혹은 아메리칸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식을 신속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다. 플레이트 서비스니까 접시만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해서 빨리 회전율을 높이는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3번과 4번은 같은 아메리칸 서비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은 프렌치 서비스를 설명하는 것이고 3번, 4번은 아메리칸 서비스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37번 같은 유형은 잘 나오니까 잘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8번 호텔의 고객들에게 식당 예약이라든가 극장표 예매, 교통편 예약 등의 개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특히 고급 호텔을 중심으로 그 개념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종사원은 누구냐. 그러면 호텔에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관광의 업무도 같이 하고 있는 직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호텔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프론트에서 컨시어지 업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답은 컨시어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2, 3, 4번 모두 프론트에서 호텔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요원들인데요. 예, 여기 이제 38번에 해당하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다양한 호텔에 확대된 다양한 서비스를 하는 직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컨시어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9번 여행 상품의 가격에 포함된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컨벤션을 할 때 이제 여행도 많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예, 그래서 보통 관광을 일부 다루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여행 상품의 투어 코스트 안에 포함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기획 여행 안에 포함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보통 이제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보통 그죠? 여권이나 비자 발급 비용, 발급은 여기에 이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통 여권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대신 발급해주고 하던 시대가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보통 우리가 이제 공공기관에 가서, 그죠? 정부기관에 가서 여권을 각자 발급을 받죠. 비자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개인 용도로 쓰는 개인 용도의 금액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식사요금이라든가 아니면 광고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항공요금, 호텔요금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인 부담입니다. 예. 그 다음에 2번은 여정표의 작성과 선전에 소요되는 각종 인쇄비와 광고비, 그 여행 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어 에스코트, 가이드 비용이죠. 그 수행자, 가이드 비용과 항공운임, 육상에서 소요되는 제반 경비, 육상에서 만약에 뭐 버스 타고 간다, 버스 경비, 그 다음에 입장료,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여행자 보험, 출발 및 기로 시의 공항 사무실 간의 교통비, 이런 것도 전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행 상품 가격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과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잘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번, 객실 점유율에 대한 공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객실 점유율 같은 경우는 뭐 그날 판매된 객실이 그죠? 그 이용 가능한 객실 중에서 그죠? 판매된 객실이 어느 종류, 판매된 객실이 전체 객실에 얼마나 점유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객실 점유율은 상당히 뭐 호텔에 있어서는 그죠? 호텔 수익하고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수기다 이렇게 했을 때 성수기인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몰려오는 성수기인데도 객실 점유율이 낮다 이러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객실 점유율에 대한 공식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이 객실 점유율이라는 것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객실 점유율을 어떻게 구하느냐면 그죠? 판매 가능 객실분의 판매된 객실입니다.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객실 점유율이 나오는데, 일단 이 판매 가능 객실이라는 게 이게 조금 약간 그죠? 어떻게 구하는지, 판매 가능 객실 같은 경우는 총 객실수에다가 호텔의 총 객실수가 있죠. 예, 거기서 만약에 뭐 지금 고장난 객실이 있다거나 판매를 못하는 객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죠? 뭐 어떤 판매를 못하는 객실을 빼면 판매 가능 객실이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객실 점유율에 대한 공식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일단 판매 가능 객실이라는 것은 전체 객실에서 지금 현재 정비 중인 거 혹은 수리 중인 객실을 뺀 그 객실이 판매 가능 객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그래서 판매 가능 객실수에다가 판매된 객실수를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41번, 컬키즈 차지의 의미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컬키즈 차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와인, 그죠? 와인이나 뭐 아니면 주류를 외부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좋은 와인이 있어서 같이 그 식사하시는 분들이랑 나눠서 마시고 싶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레스토랑에서 세팅을 해줘야 되죠. 컵이나 그죠? 글라스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해줘야 되니까 각 병당 혹은 뭐 테이블당 이렇게 이제 직접 가져온 외부에서 가져온 주류에 대해서 그죠? 그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컬키즈 차지는 연회장으로 외부에서 가져온 주류에 대해서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컬키즈 차지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2번, 다음 컨벤션 기획 과정 중에 무엇을 강조한 것인가? 무엇을 강조한 것인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en the convention is in the planning stage. 컨벤션이 지금 계획 단계에 있을 때, 그죠? I found out how the group wanted to handle check-in and check-out. 나는 체크합니다. 어떻게 그룹들이 그 체크인하고 체크아웃 하는지를 알아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서 체크인하고 체크아웃을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죠? What kind of meeting rooms and audio visual equipment is needed? 어떤 종류의 회의실이 필요하고, 그죠? 오디오 비주얼 이큐먼트, 뭐 우리가 오디오나 아니면은 뭐 영상 장비가 실제로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죠? How to build the rooms. 어떻게 그 룸을 어떻게 결제하는지. 그죠? What type of recreation activity to plan and what kind of transportation. 어떤 타입의 그죠? 그 계획된 활동이 레크레이션 활동이 있는지. 그 컨벤션에 있어서는 뭐 여행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레크레이션 활동이 있는지, 그죠? What kind of transportation, 어떤 종류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지, 그죠? 이런 것 부분도 전부 다 알아야 합니다. I call the meeting planner at least once a month. 나는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합니다. 미팅 플래너와 at least once a month. 그죠? 한 달에 한 번씩은 계속 그 미팅 플래너와 전화를 합니다. And about 45 days prior to arrival. 그리고 도착하기 전 45일 정도가 됐을 때는, 그죠? I average speaking with a planner. 나는 평균적으로 플래너와 얘기를 합니다. 2 or 3 times a week.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그 플래너와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죠? 계속 그 미팅 플래너와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에 있는 어떤 뭐 체크인과 체크아웃을 어떻게 하고 어떤 종류의 미팅룸이 필요하고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는지 항상 체크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그 컨벤션 기획자하고 그 미팅 플래너랑 그죠? 계속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박스 안의 내용들 같은 경우는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그 자주자주 뭐 체크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1번 significance of recreational activity. 레크레이션 활동의 중요성. 이거는 위에 있는 부분의 일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The importance of hotel booking. 호텔 예약의 중요성. 좀 일부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예. 그죠? The significance of communication.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라고 되어 그죠? 3번이 좀 적절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The importance of the transportation. 교통수단의 중요성. 일부 내용인 것 같아요. 전부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 전체 내용을 전부 다 포괄하는 내용은 3번. 그죠? Significance of communication에 관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죠? 43번. 객실이 500실인 A 호텔은 연간 총 고정비용 30억 원. 총 고정비용이 30억 원인데요. 객실 단위당 변동비용이 10,000원. 객실 단위당 판매 가격은 11만 원이라면 11만 원. 객실 단가가 11만 원이에요. 그럼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연간 몇 개의 객실을 팔아야 되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3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죠? 손익분기점을 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예, 보통 이제 계산 문제가 되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계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익분기점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초기에 투여된, 그죠? 호텔에서 투여된 비용을 회수하는 시점이 언제냐, 그죠? 손익분기점이 언제냐라는 거죠. 그래서 비용이 계속 드니까 그 비용을 회수하고도 그러면 손익분기점 다음부터는
이익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손익분기점 같은 경우는 수익과 비용이 같아지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뭐 비용을 이쪽으로 보내면 수익 빼기 비용이 0이 되는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43번에 대한 내용은 그러면 수익과 비용이 같아지는 시점이니까 요거를 한번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까요? 예, 그러면 여기서 수익은 매출이 되는 거죠. 매출. 그죠? 그럼 보통 몇 개의 실을 판매해야 하는가라고 여기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요. 몇 실은 X로 두죠. X. X로. 몇 개.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예, 그러면 일단 판매 가격이 11만 원이니까 수익은 11만 X가 되는 거죠. 11만 X가 되는 거죠. 예, 그죠? 여기 수익입니다. 이게 그죠? 수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용은 지금 여기서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정 비용 같은 경우는 고정적으로 이 단위가 변화한 데 따라서 뭐 이렇게 변동이 없는 고정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정비가 30억 원이에요. 30억 원. 공이 9개죠. 네, 30억. 그죠? 네. 그다음에 고정비고 변동비는 10,000원이에요. 그죠? 10,000원은 변동비는 변동이 되니까 만 X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오른편에 있는 내용이 비용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만 X를 저쪽으로 한번 보내보죠.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보내주면 그죠? 만 X. 그러면 10만 X죠? 잠깐만요. 잘못. 10만 X죠? 만 X는 30억. 그죠? 30억이니까. X는 얼마냐? 그러면 다시 X를 이렇게 보면 그죠? 공을 5개를 지우면 되죠. 예. 그러면 3만. 그러면 3만 개의 객실을 판매를 해야 그죠? 3만 개의 객실을 판매해야 손익분기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만 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43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지만 숫자가 좀 크죠. 단위가 좀 큰데요. 의외로 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이 같이 되는 시점을 구해서 그죠? 수익은 비용 이런 식으로 구해서 하면 바로 답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산기 없이 풀었잖아요. 그래서 계산기 없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컨벤션 행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행사 준비 진행에 관한 호텔 내부 문서는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벤션 행사에 있어서 어떤 뭐 인원 배치를 어떻게 하고 그죠? 행사 준비하거나 진행할 때 어떤 뭐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 문서는 어떤 문서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통 보면은 펑션 오더 시트 행사 지시서라고 해서 이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지시서 혹은 펑션 오더 시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행사 기획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우리가 이제 컨벤션 기획사가 되면 기획서를 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획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뭐 목차가 있고 어떤 뭐 내용들 나중에 이제 어떤 비용들 뭐 예산까지도 이제 되어 있는 컨벤션 행사 기획서 같은 경우는 일단 컨벤션 기획사나 그죠 주최 측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측이나 PCO가 그죠? 알아야 될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견적서 같은 경우는 이제 금액이 나와 있는 거죠. 뭐 견적서라고 해서 그죠? 호텔에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교통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소요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적혀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전 컨벤션 회의 안건이라고 되어 있죠. 예, 우리가 보통 회의 안건 같은 경우에는 주최 측에서 그죠?
주최 측에서 그 행사의 어떤 성격이 맞는 주최 측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호텔에서 어떤 행사를 어떻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진행하고 인원 배치를 어떻게 하고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는 그런 내용들은 펑션 오더 시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마지막 A의 응답으로 적절한 것은 마지막 A의 응답은 어떨까요? 예,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I'd like to invite you to join our welcome and dinner session. 우리는 당신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죠? To join our welcome and dinner session. 환영 디너 세션에 당신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죠? Thanks for the invitation. 초대해줘서 초대에 감사드립니다. When will we held? 언제 열리나요? 그죠? 그죠? On the first day of the conference. 컨퍼런스의 첫날 열립니다. You mean the 7th of February? 2월 7일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Yes, and it starts at 80, 그죠? 80 at the ballroom of Hotel Miramar. 예, 맞습니다. And 그리고 그 행사는 그죠? 오후 8시 오후 8시래. 죄송합니다. 6시. 그죠? 6시에 열립니다. 호텔 미라마에서 미라마 볼룸에서 미라마의 볼룸에서 행사장에서 열립니다. How about the dress code? 드레스 코드가 어떤가요? Is a casual wear alright? 캐주얼 웨어도 괜찮습니까? 라고 되어 있죠. 예, 캐주얼 웨어도 괜찮나요? 그러니까 A가 뭐라 했겠죠. 예, No, it looks like a daily clothes. 아니요? 이건 정말 일상복 같은데요. 그죠? 약간 B의 응답으로는 A의 응답으로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I'm sorry, I can't make it. 죄송합니다만 참석 못할 것 같습니다. 드레스 코드가 뭐냐고 물었는데 참석 못할 것 같습니다. 좀 약간 어색하죠? Sure, you can dress casually. 물론입니다. 당신 캐주얼하게 입으셔도 됩니다. What a beautiful long dress. long dress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뜬금없는 내용이네요. 그죠? 예. 그래서 괜찮습니다. Sure, you can dress casually. 좀 캐주얼하게 입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45번에는 3번이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맞죠? 46번. 고객이 호텔에 도착하기 전에 특정 단체에게 한 구역의 객실을 배정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고 되어 있죠. 예. 보통 이제 컨벤션 행사할 때 단체 고객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구역을 정해서 그죠? 예약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블로킹, 블로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블로킹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룸 블로킹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답은 룸 블로킹인데 실제로 컨벤션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이니까 자주 나오는 문제이고 그죠? 그리고 자주 쓰이는 용어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블로킹 이 단어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7번 아침 식사의 종류 중에서 주스, 빵, 계란 요리 그리고 커피를 제공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외로 주스, 빵, 계란, 커피를 제공하는 것은 어떤 아침 식사의 종류냐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컨벤션 행사에 참여했거나 그러면 이제 뭐 숙박을 하게 되는데 그 아침 식사의 종류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그 아침 식사의 종류는 계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번 잉글리시 블랙퍼스트라고 되어 있죠. 잉글리시 블랙퍼스트 같은 경우는 정말 화려한 아침 식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풀 블랙퍼스트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득 찬 아주 푸짐한 그죠? 블랙퍼스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가 잉글리시 브렉퍼스트다. 정말 막 거하게 챙겨 먹는 그런 아침 식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아메리칸 블랙퍼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계란을 주요로 해서 간단하게 차려 먹는
아침 식사라고 해서 지금 47번의 문제에 대한 내용은 아메리칸 블랙퍼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3번은 비엔나 블랙퍼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비엔나 블랙퍼스트 같은 경우 롤 케이크 빵 대신에 롤 케이크가 들어간 블랙퍼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빵 대신에 뭐 롤 혹은 롤 케이크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비엔나 블랙퍼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컨티넨탈 블랙퍼스트 같은 경우는 그대로 해석하면 대륙식 블랙퍼스트죠. 예. 근데 컨티넨탈 블랙퍼스트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한 식사라고 하기도 하고 빵과 커피만을 제공하는 블랙퍼스트를 컨티넨탈 블랙퍼스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보니까 컨티넨탈 블랙퍼스트를 실온 상태의 뷔페, 간단한 뷔페 스타일의 블랙퍼스트를 컨티넨탈 블랙퍼스트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푸짐한 거 잉글리시. 만약에 케이크 들어있다, 비엔나. 예, 그리고 간단한 빵과 커피만을 제공한다, 컨티넨탈. 혹은 실온 상태의 간단한 뷔페다. 그러면 컨티넨탈 블랙퍼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7번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메리칸 블랙퍼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8번 전시회 인력 운영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전시회를 운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근무지별로 운영요원의 필요 인원수를 파악해서 그죠? 필요 인원수를 파악해가지고 그죠? 배치하되 봉사자 아르바이트 등의 외부 인력을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뭐 부족하거나 그럴 때는 봉사자라든가 아르바이트 등의 외부 인력을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인력 배치를 잘 해야겠죠. 예. 전시 책임자는 파트별로 교육 매뉴얼을 만들어 현장 근무자를 교육합니다. 그죠? 미리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그죠? 잘 행사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도 해야 하겠죠. 그죠? 전시의 위기관리 업무는 중요 보안 상황을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죠? 위기관리 관련 자료는 전담 조직 구성원들만 공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뭐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위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보통 전체 그죠? 전담을 하는 조직 구성원뿐만 아니라 거기에 해당하는 모든 인원들이 전부 다 공유를 해야겠죠. 안전에 관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죠? 이 구성원들만 공유한다. 요게 이제 틀린 것 같아요. 그죠? 맞죠? 전시회 개최 전 위기관리팀 전체의 비상 연락망을 구성하여 항시 대응 체제를 구축합니다. 그죠? 어떤 문제 없이 그죠? 안전하게 끝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는 여러 가지 운영 요원이라든가 뭐 인력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죠? 전담 조직 구성원들만 공유한다. 이게 이제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48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만 읽으면 답이 뭐 정확하게 읽으시면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벤션 행사 운영 중 관광 프로그램의 진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컨벤션 행사에 참여를 하셨는데, 그죠? 관광을 하기 위해서 또 이제 행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보통 참가를 하시는 분도 있고 하시지 않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라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컨벤션 사전 등록자 중 관광 프로그램 시청자들의 명단을 별도로 작성합니다. 그죠? 잘 작성을 해야 되겠죠. 혹시나 어떤 변동 사항이 있으면 계속해서 수정 보완 작업을 실시되기 전까지 해야겠죠. 관광 프로그램 등록자 중 비용 납부가 되지 않은 사람은 별도 연락 없이 제외시킵니다. 따로 연락을 해서 그 의견을 물어봐야 되겠죠. 되게 만약에 납부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제외시켜 버리면 굉장히 매끄럽지 않은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요.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예, 코스별 시청자
관광 코스별 시청자 명단 작성과 참가자 수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계속 확인해야 될 부분이라고,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발 전 관광 프로그램 참가 인원수 및 필요 차량 수배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배 업무라고 하죠. 수배 업무도 꼼꼼히 체크해야 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예, 그죠?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니까 연락을 계속해서, 그죠?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그런 여부를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전에, 그죠? 컨벤션 행사 전에 위기 관리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행사 전 위기 관리. 보통 행사 전에는 대체적으로 뭐 만약에 중요한 뭐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뭐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겠죠. 어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면 좋겠죠. 예,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보험 적용의 확보. 보험 적용을 어떻게 해요? 보험 여부. 그죠? 위기가 발생했을 때 안전장치가 되는 거죠. 예, 보험. 그죠? 보험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위기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죠? 그런 부분들도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기의 종류. 어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죠? 뭐 예측 가능한 거, 예측 불가능한 거,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야겠죠.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큰 국제 행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기관리 활동의 평가 같은 경우는 행사 후에 해야 될 부분이겠죠. 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 2, 3번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그죠?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를 수립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4번 같은 경우는 행사 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평가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1번 다음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어디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장소는 보시면 보기에서는 뮤지엄, 박물관, 레스토랑, 호텔, 항공기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Mr. Han? Mr. Han십니까? 예, yes, that's right. 예, 맞습니다. The vegetarian meal you requested is ready. 베지테리안 밀이 지금 당신이 요청한 베지테리안 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까지는 어느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죠?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When the meal service start after take off. 자, 이 밀 서비스는 take off. 이륙이네요. 그죠? 이륙이 시작되면 서비스가 됩니다. 그죠? If bring it to you. 그때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If anything else you need. 만약에 당신이 다른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please let me know. 알려주세요. 그죠? I don't think I need anything else. 내가 생각하기에는 필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The vegetarian meal will be enough. vegetarian meal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박스 안의 내용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기내식을 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기내식이 이륙하면 시작되니까 뭐 필요한 거 없느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루어지는 장소는 에어플레인, 항공기 안에서 일어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52번. A 호텔의 전체 객실 수는 220개입니다. 그죠? 이 중 20개는 현재 고장난 객실로 판매가 불가능한 객실입니다. 그죠? 당일 판매된 객실 수가 75실이라고 가정할 때 호텔의 객실 점유율은 얼마냐? 객실 점유율을 구하는 문제죠. 예, 그죠? 객실 점유율을 구하는 문제. 객실 점유율 같은 경우는 판매 가능 객실 수에
판매된 객실수 곱하기 빼기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매 가능 객실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객실수에서 지금 판매가 불가능한 객실 혹은 고장난 객실을 뺀, 그죠? 그러면 지금 전체 객실수가 220개고 고장난 객실 220개니까요. 예, 220개에서 20개를 빼니까 200개가 되는 거죠. 200개. 판매된 객실수는 75개. 곱하기 100을 하니까, 그죠? 예. 37.5%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기 없이도 충분하게 구할 수 있는 문제네요. 그죠? 의외로 쉽게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객실 점유율 같은 경우는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계산법도 잘 알아두시면, 공식 혹은 계산법을 잘 알아두시면 되게 유용할 것 같습니다. 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객실수에 고장난 객실을 빼서 판매될 객실수로 해서 이렇게 이제 구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숫자가 나와도, 그죠? 객실 점유율 공식만 알고 있으면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53번. 국기 개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 국제회의를 하면 국기를 개양하게 되겠죠. 예. 그죠? 우리나라 국기는 태극기죠. 예. 근데 국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기가 최고, 존엄한 그런 딴 나라에 양보하면 안 되거든요. 그죠? 무조건 좋은 자리, 그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만약에 중앙에 있다, 중앙에 이렇게 이제 둬야 되는 아주 귀한 것이기 때문에 잘 다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국기라고 했을 때, 그러면 국기는 보통 중앙, 그 다음에 중앙에 놓거나, 그 다음에 다른 국기보다 먼저 와야 되기 때문에, 그죠? 먼저 개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왼쪽, 그죠? 중앙이나 왼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건물을 이렇게 두고 있을 때, 건물을 봤어요. 그러면 중앙에 태극기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여러 나라의 깃발이 있을 때 맨 앞쪽, 왼쪽, 그죠? 왼쪽에 국기가 있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귀중한 우리나라의 상징이기 때문에 양보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건물에는 앞에서 바라보아서 중앙이나 왼쪽, 그죠? 옥상이나 차양 시설이 있을 때 주된 출입구의 중앙에 국기를 개양한다. 예, 맞습니다. 그죠? 예. 중앙에 아주 잘 보이는 곳, 딱 그 핵심적인 부분에 개양을 합니다. 그죠? 건물 안의 회의장 등에서 전면 앞에서 바라보아 그 전면 중앙 또는 오른쪽의 국기를 개양한다. 그죠?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이라고 했죠. 그죠? 오른쪽의 국기를 개양하면 딴 나라 국기보다 뒤에 하기 때문에, 그죠? 안 됩니다. 굉장히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왼쪽입니다. 그죠? 2번이 틀린 내용. 각종 차량에는 그 전면을 앞에서 바라보아 왼쪽의 국기를 개양합니다. 왼쪽. 차량이면 왼쪽. 국기와 외국기를 교차시켜서 개양하는 경우에는 앞쪽에서 바라보아서 국기의 깃면이 왼쪽에 오도록 하고 그 깃대는 외국기의 깃대 앞쪽에 오도록 합니다. 외국기의 깃대 앞쪽이니까 왼쪽, 깃대도 왼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이나 왼쪽에 둔다라고 공식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보는 안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죠. 오른쪽에 국기를 개양한다. 왼쪽에 국기를 개양한다. 먼저 개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4번. 연회장의 배치 형태로 설명이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제회의를 할 때, 아니면은 어떤 연회를 할 때 그 배치 형태는 어떠한가라고 되어 있을 때. 그래서 회의장일 때, 교실형. 우리가 보통 학술회의 같은 거, 그런 거 할 때, 이제 필기를 하면서 이제 그 학술회의를 하겠죠. 워크숍 같은 거 할 때. 그러면 학교의 교실처럼 설명을 듣고 필기를 할 수 있는 형태의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운드 테이블 형태. 우리 연회를 할 때 이제 라운드 테이블 같은 경우는 많은 대규모 참가자들에게 적합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네모난 테이블보다는 둥근 형태의 테이블이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대규모 참가자의 행사에 어울립니다. 예, 맞습니다. 대규모 참가자. 극장형.
연회장의 정면을 향해 의자를 일렬로 배치하는 형태. 그래서 보통 이렇게 회의장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무대가 있고 뭐 이런 형식으로 해서 의자를 배치하는 그죠? 대강당 같은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회장의 정면을 향해서 그러니까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중력도 있고요.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면을 향해서 의자를 일렬로 배치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자형 형태는 그죠? T자형 구조 형태는 대규모 회의에 적절하며 한쪽에 헤드 테이블을 함께 배치합니다. 헤드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회의 장소에 이렇게 의자를 배치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런 그 형태의 회의장 같은 경우는 소규모에 적합하겠죠. 대규모에 적합하다. 대자가 틀린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대규모 회의에 적절하다. 이 말이 틀린 것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죠. T자형의 어떤 회의실 같은 경우는 소규모 형식에 해당한다라고 회의에 적절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5번 연회 행사에서 보증인원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보증인원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행사를 할 때 그죠? 보증인원 뭐 몇 분 정도 해당해요. 보통 이제 호텔에서는 수익에 해당하는 수익. 만약에 보증인원보다 적게 왔을 때 그죠? 보증인원만큼을 받는 거죠. 예. 만약 많이 왔을 때는 그 추가된 인원의 또 어떤 그 내용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일단 호텔에 있어서는 이 보증인원이라는 것이 수익의 마지노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사를 해야 하는 PCO의 입장에서는 보증인원과 실제 인원 같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죠? 비슷하면 좋겠죠. 만약 보증인원 300명으로 했어요. 예, 그러면 실제 인원이 비스무리하게 맞춰지면 그죠? 굉장히 나이스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인원의 갭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거, 그게 되게 이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회 행사에서 보증 인원은 호텔 입장에서는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죠? 수익의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보증 실제 인원과 차이가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실제 인원과 보증 인원이 딱 맞게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예, 그죠? 아니면 뭐 너무 차이가 난다. 그죠? 아니면 너무 많이 왔어요. 이래도 약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자, 1번. 보증 인원과 예상 인원의 차이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거. 맞습니다. 맞죠? 예약 인원과 보증 인원 반드시 같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같은 경우는 거의 없겠죠. 보증 인원보다 손님이 적게 왔을 경우에 보증 인원만큼 요금을 받습니다. 적게 오더라도 그죠? 보증 인원의 비용을 받게 됩니다. 보증 인원보다 손님 많이 왔을 경우에는 초과된 인원은 요금을 지불합니다. 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고 그죠? 지불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보증 인원의 의미는 실제로 많이 왔을 때는 초과된 인원만큼 요금을 받고요. 적게 왔을 때는 보증 인원만큼만 받는 그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6번 다음 중 회의 참가자 수에 따라 변하는 항목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회의 참가자 수에 따라 변하는 항목, 변동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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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제 보통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비용이 증가하는 항목. 보통 이제 식사비가 대표적인 경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만약에 참가 인원이 너무 많다. 그럼 식사비도 많이 드는 거죠. 예. 근데 보통 뭐 임대료라든가 뭐 계약 비용이라든가 홍보 비용 이런 것들은 참가 인원하고는 좀 많이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비는 보통 오찬 비용, 식사 비용이죠. 예. 요게 이제 변동비의 대표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뭐 기념품비 같은 거. 보통 뭐 많이 참여한다 그러면 기념품비가 많이 드니까 뭐 이런 기념품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야 될 때는 그죠? 또 변동비가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1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요 고정비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의장 임차 비용, 어떤 그 인원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사무국의 운영 비용, 홍보 비용 이런 경우는 비용이긴 하지만 실제로 참가 인원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7번 컨벤션 사후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벤션의 사후 관리, 사후 관리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컨벤션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 뭐 감사 인사도 해야 될 거고, 그죠? 아니면은 뭐 이렇게 평가를 할 것이고, 그죠? 예, 아니면은 또 컨벤션에 참여하는 사람이 이렇게 또 뭐 문서 같은 걸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 참가했다는 그런 문서를 하나 끊어주시오. 뭐 아니면은 참가 증명서 뭐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떼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증명서 같은 거 뭐 제출해야 되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전부 다 이제 컨벤션 사후 관리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선물은 행사의 기획부터 미리 적정 수량을 책정해야 합니다. 이 선물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한 변동비이기 때문에 그죠? 적정 수량을 책정해 가지고 하는 게 좋겠죠. 예, 맞습니다. 컨벤션 운영 담당자는 참가자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야 되겠죠. 그죠? 요즘에는 또 이런 환경들이 계속 변하니까요. 그죠? 여러 가지를 수렴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죠? 감사 편지는 컨벤션 기획자의 개인 이름으로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 편지 기획자 개인 이름, 우리 보통 그 행사 단체 이름으로 보통 많이 하죠. 단체 이름으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보통 개인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하진 않죠. 아니면 주최자 뭐 프레지던트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죠? 단체로 하는 게 맞겠죠. 참가자 증명서는 행사의 종료와 동시에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이제 원칙이겠죠. 행사의 종료와 동시에. 아직 종료가 되지 않았는데 발급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조금 약간 이렇게 신빙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종료와 동시에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국제 행사라면요. 공신력 있는 행사라면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답은 틀린 것은이기 때문에 개인 이름으로 발송한다. 요게 이제 틀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죠? 사후 관리에 해당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8번 컨벤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등록. 그죠? 일단 등록 양식은 프로그램 결정에 중요하기 때문에 개방형 질문으로 한다. 개방형 질문 같은 경우는 주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주관식으로 막 적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보통 이제 1, 2, 3, 4 이렇게 해서 객관식으로 몇 개 안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편하겠죠. 예, 보통 이제 주관식으로 많이 하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몇 개의 항목이 있으면 그 중에서 1, 2, 3, 4 있으면 한 가지를 정하시오.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많죠. 개방형 질문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등록할 때. 온 목적은 뭐냐? 아니면 뭐 직업에 당신이 지금 참여하는 뭐 직업의 종류는 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가지 중에서 선택하게끔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야지 훨씬 더 깔끔하게 진행이 되는데, 주관식이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뭐 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한 거죠. 예, 그죠? 아닙니다. 예. 대체로 등록비는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을 고려하여 예상 참가자 규모에 의해서 책정이 됩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죠? 맞는 것 같아요. 맞죠? 사전 등록과 현장 등록비의 금액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사전 등록을 하면 보통 금액이 현장 등록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책정이 되죠. 미리 그 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 혜택을 주는 거죠. 예, 보통 금액 차이가 조금 발생합니다. 맞죠? 사전 등록을 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사전 등록을 할 수 있죠. 예, 그죠?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성명,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받지 말아야 한다. 보통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같은 경우는 동의를 받고 받죠. 예, 그죠? 예. 그러면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적절한 어떤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면서
그죠? 아주 중요한 정보는 받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적합한 것은 58번 같은 경우는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58번은 답이 2번인 것 같습니다. 예. 그죠? 2번인 것 같습니다. 3번이 아닙니다. 예. 그죠? 금액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금액 차이가 조금 발생을 하죠.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8번은 잘못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9번 호텔 예약 시에 컨벤션 단체 예약을 다루는 요령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약이 취소된 경우엔 블록된 방에 대한 객실 가격 취소 비용을 컨벤션 주최 측에 청구를 합니다. 만약에 구역을 정해서 예약을 해놨어요. 예, 그러면 컨벤션 주최 측에 청구를 하는 그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단체 예약을 해서 일부가 취소가 된 경우는 개인에게 청구를 합니다. 컨벤션 참가자에. 그죠? 참가자에게 청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컨벤션 일정을 확인합니다. 계속 확인을 해야겠죠. 일정한 간격으로 컨벤션 참가자 명단을 업데이트합니다. 변동될 수가 있으니까요. 단체의 프로파일, 예약 취소, 노쇼 예약 기록을 알아봅니다. 어떤 컨벤션 행사를 했어요. 이 단체가 정말로 취소율이라든가 정말 이행을 잘하고 있는지, 노쇼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개인에게 청구를 합니다. 개인 참가자에게 청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0번 호텔 측의 사정으로 싱글룸을 예약했는데, 그죠? 고객에게 싱글룸 제공이 불가능해요. 그죠? 고객에게 싱글룸이 보통 기본적인 아주 객실이잖아요. 예, 그래서 싱글룸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호텔은 싱글룸보다 높은 객실을 제공합니다. 예, 이때 적용하는 것은 싱글룸을 예약을 했는데 싱글룸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다른 룸을 제공했을 때 이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되어 있죠.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싱글룸의 가격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거죠. 예, 그러면 싱글룸의 가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싱글 레이트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번 같은 경우는 싱글 레이트, 레이트를 보통 요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싱글 요금으로 더 높은 객실을 제공했기 때문에 싱글 레이트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를 30문제를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예,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내용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강의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